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지난해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이때마다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나섰지만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왜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지하 공간에서의 침수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건지, 우리 주변에 있는 지하차도는 안전한 건지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네. 지금 저 청취자분들도 서울 이 중부지방은 조금 좀 비가 그 소강 상태 접어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3630님께서 부산에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지역 곳곳에 지금 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러면서 지하 공간 침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피해 나고 난 다음에 대책 마련하겠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 빈도와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일단 교수님 보고 계십니까?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년 전에 부산 지하차도 사고 이후에 행안부에서는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벌써 3년이나 지났거든요. 네. 그럼에도 그 자동 차단 시설 설치 비율을 보니까 30%가 채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침수가 시작됐을 때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전체 지하차도의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라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서울에만 이런 지하차도가 165곳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뭐 900곳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지하차도에 일단 배수 시설은 펌프 용량은 충분한 겁니까? 일단은 배수 시설은 갖춰져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펌프 용량이 급속도로 물이 몰려 들어오면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이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서 펌프 용량도 다 제각각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평가를 합니까? 일단은 그 이제 배수 펌프 용량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급속도로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에 따른 그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물이 서서히 차 올랐을 때 그때 이제 배수 펌프가 작동해서 물을 밖으로 빼내는 그런 시설이 현재 지하차도로 설치되어 있는 그 배수 펌프입니다. 혹시 기준 같은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하차도의 경우에 그러니까 아예 외부로 노출이 안 돼 있는 지하차도도 있고 일부만 돼 있는 곳들도 있고 노출 범위가 되게 넓은 곳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각각이 뭐 시간당 몇 밀리미터가 내렸을 때 어느 정도 용량의 배수 펌프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설정이 다 돼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아마 되어 있지만 물이 급속도로 몰려오는 그에 따른 그 배수 펌프 용량을까지 적용을 한다고 하면 배수 펌프 용량이 대용량이 되고 비용이 상당히 비싸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설계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거네요. 사실상 통제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통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 지하차도의 30%밖에 지금 통제 시설이 없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비 오는 양을 판단해서 물이 차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이 나가서 교통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통제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 지하차도가 165곳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입 차단 시설이 있는 게 25곳뿐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지나치게 적은 거 아닌가? 이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뭐 진입 차단 시설 설치하는데 사실은 뭐 몇 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에서 뭐 천 단위일 텐데 비용 탓으로만 보기에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그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 자동
진입 차단 시설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나서 네. 21년도에 정부에서 50% 지원해 줄 테니까 지자체에서 50% 부담하라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네.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그런지 그 차단기 몇 개 설치하고 나니 조기에 이제 소진이 또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또 1월에 들어서 또 그 정책을 펼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성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1월에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이제 9월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제 사고가 발생된 것이죠. 그래서 21년도에 그 예산 집행을 정부에서 하려고 했다고 하면 네. 전국의 모든 지하차도에 그 설치하도록 좀 예산을 과감히 좀 투자해서 네. 했으면 좀 훨씬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오송 지하차도 마찬가지지만 충북도가 관리 주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하차도는 관리 주체가 다 제각각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의 지하차도는 뭐 도청이나 광역시,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네. 이번 그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청주시나 흥덕구가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하차도는 그 어떤 그 작은 시라든지 구라든지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도청이나 광역시, 서울시 이렇게 큰 지자체에서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면은 서울에 각 구별로 지하차도들이 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보고 체계가 잘 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가 잘 됐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네, 않았기 때문에 인재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건데 이게 관리상의 어떤 시스템은 잘 돼 있는 겁니까? 서로 연락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뭐 교통 통제가 만약에 물이 차오른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매뉴얼이 다 있습니까? 이번 그 오송 지하차도를 예를 들면 그 오송 청주 도로 확장 공사의 주체가 이제 행복청이었고 네. 지하차도 관리 주체는 이제 도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주간 부서가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눠져 있는 이제 이런 형태였는데 예. 이제 행복청에서 관리 주체를 잘못 알고 제방뚝이 이제 넘칠 우려가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청주시와 흥덕구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관리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재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관리 주체를 그 모든 부서가 알 수 있도록 그 분리되어 있더라도 명확히 인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관리 주체를 보다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지하차도에 이거는 어디 관리 주체가 어딘지 이렇게 뭐 표지판이나 이런 데다 적어두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방법도 아주 좋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도 이거는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된다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연락처나 네, 이런 것들 기재해 놓는다고 하면.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사소한 거에 대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입니까? 아니면은 외국에도 있습니까? 외국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하차도가 존재하는 곳이 많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그 지하차도 내에 그 비상 상황에서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그 별도의 통로가 반드시 되어 있고요. 네. 그 에어 포켓 등의 그 대피 시설도 갖추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대피 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이 물이 들어차는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된다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요. 예. 일본의 경우에도 지하차도에 신호등과 그다음에 자동 차단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요. 예. 또한 효율적인 그 교통 흐름과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지하차도 내에 정체 현상 등을 알 수 있도록 차량 운행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 방송 기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급히 지하차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회 도로까지 되어 있는 지하차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수 펌프 외에는 별도의 침수에 대한 안전시설이 특별히 없는 것과 참 무척 대비가 됩니다. 왜 이런 겁니까?
요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후변화로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지하차도가 잠기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면서 과거 시설은 어떻게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짓는 시설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비상 탈출로를 만든다거나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일반적인 원인은 평상시에는 이런 기능들이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직 과거의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안전의식이 낮은 그런 수준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거부터 사실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기준을 좀 상향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시설을 충분히 보완하고 갖출 수가 있는데 네. 기준만 따지고 그 기준만 만족한다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보는 이런 그 습관도 우리가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아예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거를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과거에 고가가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고가는 많이 철거하는 추세로 우리가 갔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도시 흉물처럼 되어버리니까. 근데 지하차도는 여전히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 침수에 대한 대책과 그 화재 시의 대책 면에서 본다면 고가도로가 지하차도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어떤 추락사고나 도시의 외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 지하차도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좋고 반드시 어느 것이 나쁘다 보다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게 고가도로든 지하차도든 결정해서 우리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차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탈출한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 급속도로 물이 들이차서 서로 구조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물이 빠른 시간에 그 지하차도나 이런 좁은 공간에 찰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습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하차도는 양쪽에서 물이 들어차기 때문에 네네. 쉽게 대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실험 논문에 의하면 그 수위가 물의 높이가 35cm 정도, 그러니까 무릎 정도의 물이 흘러 들어올 때는 난간을 잡고 대피할 수 있었는데 예. 그로부터 한 10cm 정도만 물이 더 차더라도 지하차도에서 대피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나타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하차도에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봄과 동시에 대피를 서둘러야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빨리 차량의 창문을 깨고 나와서 밖으로 탈출한 다음에 트럭이나 버스 위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랬던 분들은 좀 생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일단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일단은 밖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위쪽으로 올라가고 예.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고 하면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지하차도 말고요. 반자주택이 침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혹시 우리가 평상시에 알아두면 좋을 대피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작년에 반지하 주택에서 그 일가족 4명인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네. 일단 반지하 주택에는 그 물막이판을 설치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창문에 고정식이 아닌 그 여닫이식 방문창을 설치해서 물이 들어오면 즉시 창문을 통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 반지하 주택 주위에 배수구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 배수구 청소도 잘 해놓아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앞으로도 주말 지나면서 또 많은 폭우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나왔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더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